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 영상 5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눈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서해안에 2에서 7cm, 일부 내륙에는 1에서 3cm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그치는 등 당분간 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들이 오가며 불을 끄는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중에는 전라북도가 민간에서 임차한 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한 지 50년이 넘는 헬기까지 임차해 산불 진화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2년 전 김제에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1991년에 생산된 이 헬기는 전라북도가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에서 임차한 것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마다 산불 진화용으로 헬기 3대를 임차합니다. 계약 기간은 봄과 가을 산불 조심 기간인 150일, 계약 금액은 18억 6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들 헬기의 제작 연도가 너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헬기가 1993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25년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헬기는 무려 56년이나 됐습니다. 소방 헬기의 내구 연한을 통상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폐기해야 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안전검사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망 증명서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헬기를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연식에는 이렇게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오래될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임차 헬기 3대 가운데 한 대의 담수 용량이 계약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헬기의 제작 연도는 1958년, 무려 60년 된 헬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그 용량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헬기, 그리고 또 제작 연도가 좀 짧은, 오래되지 않은 그런 헬기를 선택을 해서 헬기가 산불 진화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헬기를. 산불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아닌 헬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신 헬기를 임차하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헬기를 임차하는 건 민간 업체들이 그런 헬기만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최신 헬기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전북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어서 김철 기자입니다. 국내 민간 헬기 임대업체 14개 가운데 가장 큰 곳의 홈페이지입니다. 올해 전라북도가 다른 업체에서 빌린 헬기 2대와 같은 기종이 있습니다. 생산 연도는 2001년. 전라북도가 임차한 1980년식, 1993년식 헬기보다 훨씬 최신형입니다. 이 업체는 전라북도가 헬기 임차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전라북도 임차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시장 자체가 커지면 이제 우리 같은 큰 회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 자체가 작은데 큰 회사가 들어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대형 업체와 달리 중소형 업체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헬기 담수 용량을 지난해 2,000리터, 올해는 1,500리터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 볼 땐 진입 장벽만 높은 셈입니다. 도 1,500리터 이상이라고 해서 저희는 해당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 헬기 임차 사업에는 전라북도의 입맛을 맞춘 2개 업체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달을 이유로 삼는 수익에 가까운 그런 어떤 계약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놓고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 폭을 넓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래된 헬기든
최신 헬기든 임차 비용은 담수 용량에 따라 똑같습니다. 굳이 50년 이상 된 낡은 헬기를 들여올 이유가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해마다 김치 소비량은 감소하고 중국산 김치는 국내 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68억 원을 들여 김치 가공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는 명품 김치 산업화 계획입니다. 김치 가공 유통센터에 27억 원, 사업단 전문 인력 육성에 6억 5천만 원, 홍보 마케팅에 7억 1천만 원 등 6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든 김치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 대상과 수익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김치 소비량은 62.9g으로 5년 만에 11%가 감소했습니다. 외식업소는 52%, 급식시설은 90%를 저가의 중국산 김치가 점령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후발업체로 김치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국산 김치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10kg에 28,000원이거든요.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중국산 같은 경우는 12,000원. 가격 차이가 엄청 나죠. 전주시가 김치 시장에 뛰어들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전북의 50개 김치 가공업체와 저가 경쟁이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5년 동안은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지원이 끊겼을 때 사업의 지속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이에 따른 또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세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비빔밥, 한지, 한정식 등의 명품화 사업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는 대대적인 사업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은커녕 1시간에 3,000원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꿈 같은 얘기일 뿐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43명이 일하는 익산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하지만 이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단 1명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8천여 명. 이들의 평균 최저시급은 2,63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다면 일반 근로자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근로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인원들은 최저임금을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부안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원장 조상원 씨는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생산시설 규모도 좀 대폭 확충이 되어야 돼요. 이 정도의 규모가 지원이 돼서 보강이 돼야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최저임금 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장애인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완주군이 전북의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둘의 사랑방을 운영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봉동 제1오투그란데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어린이집을 완주군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토지주택공사와 삼례 2차 주공아파트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보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오는 3월까지 마을 경로당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24시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둘의 사랑방을 운영합니다. 남원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8곳이 늘어난 85곳의 둘의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의 사랑방 운영을 통해 노후 생활을 이웃과 더불어서 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 전북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1,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4년제 대학과 국공립전문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사립전문대학의 입학금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인하분 13%와 국가장학금 지원액 33%를 합해 지난해 신입생보다 입학금 부담이 4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의 실내 공기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메르스나 신종플루 등의 위험이 적지 않고 해마다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어린이들이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취약 전 영유아들은 질병과 외부 자극에 취약한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설치를 비롯한 실내 공기질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을 찾은 방문객이 36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과 근대 역사문화 관광지가 알려지면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올해는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주민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익산시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오는 31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2022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다기능 주민 편의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등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수군 장습 관두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장수군 장수읍 송천마을 주민들이 33만 8천 원, 장수군 장수읍 구락마을 주민들이 15만 8천 원, 장수군 장수읍 왕대마을 주민들이 8만 6천 원, 완주군 상관면 하원신마을 주민들이 45만 4,300원, 완주군 상관면 수월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진안군 용담면 새마을 주민들이 23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